안녕하세요. 디말TV입니다. 오늘은 집과 관련된 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비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제 시간에 내지 못하면 연체가 되기도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은 한눈에 집과 관련된 비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나 전세와 같이 세를 들어 살 경우, 만약 내 집이면 집을 살 때, 팔 때, 살고 있을 때, 빌려줄 때, 집을 지을 때, 그리고 경매로 사는 경우까지 각각 경우에 맞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집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관리비, 주민세, 재산세가 들어가는데요.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전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누구나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5월 3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주택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분납 없이 6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상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나오고 토지는 9월에 나옵니다. 토지는 매년 9월, 주택 및 건축물은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세 대상별로 재산세 내는 기간입니다. 참고하세요. 집을 빌려서 살고 있을 때는 월세나 전세일 경우에는 관리비, 주민세,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주민세란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균등분, 제3분, 종업원 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월급에서 제하는 주민세는 제3분이나 종업원 분입니다.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월급의 주민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을 사고 팔 때도 주택 매매 대금을 포함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사는 경우 매매 대금, 인테리어비 또는 수리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먼저 매매 대금은 집값입니다. 집을 살 때는 당연히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겠죠. 집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사는 비용이요. 인테리어 비용은 집의 내부를 예쁘게 개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경우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도배부터 주방, 욕실 수리까지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보시면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기본 짐 양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어 5톤 차량 한 대가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 1톤 차량이나 5톤 차량이 추가되면 비용도 추가됩니다. 에어컨, 침대, 피아노, 장롱 등 큰 가구가 있을 경우 또 아파트가 고층일 때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하게 되므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가 많은 날 이사를 할 경우에도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사 비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몇 군데 견적을 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매매 교환을 할 경우 그 이외의 경우에 따라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취등록세는 2011년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단일화되어서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집을 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시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셔야 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5%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음은 등기 비용으로 법무사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은 통상 매매가의 0.2%에서 0.5%이며 법무사에 따라서 매매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법무사 비용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대, 주택채권, 보수료 등 채권율과 보수료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아파트 등기할 때 포함되는 세금 6가지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는 데 나오는 세금이고요. 지방교육세, 지방에 관련된 교육 향상에 관한 필요한 세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어촌 확충, 개발 사업에 관한 세금이고요. 인지대, 인지값으로 나오는 세금입니다. 증지대, 일정한 절차를 마쳤다는 증명을 위한 품질 표시를 위한 세금이고요. 법정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이 이렇게 6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번엔 집을 팔 경우 들어가는 돈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집을 샀을 때 금액보다 팔았을 때 금액이 많으면, 그래서 이득 본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고 9억 이하의 집을 팔았다면 차익이 발생해도 2년간 주택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세금 면제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17년 8월 이후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소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2년도 추가됐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새 들어 살거나 새를 놓을 때도 발생하는 비용을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세요. 먼저 집을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증금, 중개수수료, 이사비, 전세권 등기 비용. 이건 전세권 설정을 했을 경우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먼저 보증금은 부동산의 임대차,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세권 등기 비용은 내가 전세권 설정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내가 지불한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려면 꼭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란 등기소에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는 사람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약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을 빌려줄 때 들어가는 비용은요, 중개 수수료와 인테리어비 또는 수리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집을 지으시거나 경매를 통해서 집을 소유하실 경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내 땅에 집을 지을 때는 토지 매입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법무사비용, 설계비 및 인허가비, 건축비 등이 있습니다. 건축비에는 측량, 전기 및 수도 인입이 있는데요. 땅에 집을 짓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인입이란 무엇일까요? 선을 안으로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로 집을 사실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입찰 대금, 감정가의 10% 또는 20%, 잔금, 세입자 명도비, 이사비, 취등록세, 인테리어 비용 또는 수리비, 미납 관리비 등이 들어갑니다. 세입자 명도비 또는 이사 비용은 일단 명도란 부동산을 내어준다는 것으로 집을 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있다면 200만 원 정도 이사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한 비용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한 기간이 지나도 만약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취등록세는 이전에 집 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집과 관련된 비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다면 위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집과 관련된 비용을 정리해 두시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